의지가 약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런 거야. 정신 차리면 나아져. 아닙니다.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엔 쉽게 했던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몸이 절전 모드를 켜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울과 무기력, 염증과의 관계,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나고 몸이 무겁고 식욕도 떨어지고 누워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내보냅니다. 피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주신경과 혈관, 뇌의 미세 악교세포 등을 통해서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야.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 마. 소화도 줄이고 에너지를 아껴. 그래서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과 수면 흔들리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면 회복 반응이지만 몇 달, 몇 년 계속된다면 회복이 아니라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인데요. 내 몸은 이 염증과 싸우느라 에너지와 체력을 다 쓰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의지력이나 정신력이 아닙니다.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고 멈추라고 하는지 몸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성염증 대사 저하 신호 체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몸이 무겁고 자주 눕고 싶다. 이유 없이 짜증, 불안, 우울이 올라온다. 예전보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졌다. 식후에 졸림이나 멍함이 심하다. 얼굴, 목, 피부에 열감, 가려움, 붓기가 반복된다. 장이 더부룩하고 배가 빵빵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된다. 잠을 자도 회복되는 느낌이 없다. 이 중에 여러 개에 해당된다면 마음만이 아니라 몸의 염증과 대사 상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은 어떻게 우울감을 만들까요? 염증은 뇌 안에서 3가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분을 만드는 재료, 그리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회로, 생각을 할 때 쓰이는 그 에너지 그 자체, 이 3가지가 같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것을 우울이나 무기력, 멍한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로토닌 경로인데요. 우울증 하면 세로토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몸에 염증이 계속되면 세로토닌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염증을 처리하는 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 산물들이 뇌의 신경 독성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예민함, 불안, 우울감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파민 경로인데요.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뭔가 해보고 싶다, 일어나서 움직여야겠다, 의욕과 동기, 추진력에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염증이 많아지면 뇌의 보상회로 전전두엽의 연결이 약해지고 도파민 작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 거죠. 해야 할 일 많은데 시작이 안 됩니다. 마지막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문제인데요. 뇌는 무게나 크기에 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나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우리 몸 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도 무겁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자책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은 게으른 게 아니라 세포의 에너지 부족 상태입니다. 이 염증과 싸우고 있을 때 내 몸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쪽에 다 소진을 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불안하면 왜 가슴이 답답할까요? 배가 뭉치고 목이 막히고 손발은 차가워질까요? 기운의 흐름이 잘 흐르지 못하고 기가 막혀있는 상태인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호흡이 얕아지고 횡격막과 흉곽, 복부 근막의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혈액과 림프의 흐름은 둔해지는 거죠. 황제내경에서는 백병생어기, 많은 병이 기의 문제에서 생긴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분노하면 기가 위로 치밀고 두려우면 기가 아래로 꺼지고 생각이 지나치면 기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에서 발현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억이라는 거죠. 호흡,
심장 박동, 혈압, 소화, 근육의 긴장, 호르몬의 변화, 자율신경의 반응 등으로 몸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몸의 문제입니다. 목기인 간은 분노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긴장이 지나치면 간이 힘들어지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해집니다. 토의 기운인 위장은 근심 걱정과 지나친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생각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면 비위의 기능, 위장이 상합니다. 위장에 힘이 빠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금의 기운인 폐는 슬픔, 허무함과 연결되는데요. 눈물이 많아지고 허무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수기운인 신장은 공포와 두려움과 연결되는데요. 신장의 힘이 약해지면 무서움이 많아지고 숨고 싶어지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심장의 기운인 화기는 사람을 밝고 표현하게 하는 힘인데요. 심장의 힘이 약해지면 소심해지면서 표현을 못해서 생기는 화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간담의 기운이 뭉치면 옆구리와 갈비뼈가 답답해지고요. 비위장의 기운이 막히면 배꼽 주변이 딱딱해집니다. 신장의 기운이 막히면 이 허리와 등, 다리의 흐름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는 오히려 배를 풀어주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호흡을 바라보고 걷는 힘을 함께 살펴야 됩니다. 몸의 흐름이 풀리면 마음이 함께 풀릴 수 있습니다. 증상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읽고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치유 본능을 깨우는 길입니다. 순환을 회복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해질과 체액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와 신경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고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신경 신호, 근육 수축, 심장의 박동, 수분의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바로 이 체액을 충분하게 채우고 체액이 잘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물만 많이 먹는다고 체액이 만들어지거나 채워지진 않는데요.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맹물이 아니죠. 짠맛의 물입니다. 체액이 제대로 머물고 세포 안팎을 이동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면 전해질의 균형이 맞아져야 하는데요.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부터 채워주세요. 깨끗한 소금을 음식에 간을 잘해서 드시고 식사 외에 소금차나 소금물 드시면서 이 부족해진 체액을 보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상태를 끈적하게 만들지 않아야 하는 건데요. 혈당이 높다는 것은 내 혈액 속에 당분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을 내 몸이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건데요. 내 몸의 세포로 포도당을 끌어들여서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혈액 속에 흘러다니다 보니 피가 끈적해지고 에너지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언제 어느 정도의 식사를 얼마만큼 넣어줄 건지 몸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음식을 과식하거나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음미하면서 위장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해진 시간에 적정한 양을 드시는 것 중요합니다. 염증이 노폐물을 짜낼 수 있도록 움직여줘야 합니다. 햇볕을 보고 걷고 몸을 쓰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울과 무기력 상태에 있으면 밖에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걷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숨을 불어넣는 건데요. 몇 분을 걷고 몇 시간을 걷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분 걷기가 힘들다면 3분 걷기, 5분 걷기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숨을 불어넣고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심호흡을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불안과 무기력이 있는 분들은 호흡이 위로 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깊은 숨, 심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얕은 호흡을 하고 계시거나 호흡을 놓치고 있거나 심지어 숨을 거의 쉬고 있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심호흡을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여러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내 얘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마다 더 구체적인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잘 읽어봐야 하는데요. 고마운 센터에서는 체액과 수면, 호흡, 움직임,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보는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회복 방향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뒀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 치유 본능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몸의 지혜를 깨워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